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수급 동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봤다시피 이 외국인도 어제와 좀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많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 위치하고 있고요. 어제와 비슷하게 다시 한번 또 금융주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융주들을 매수하고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 있죠. 그렇죠. 비덴트하고 다날의 매수세가 현재 쏠려 있는 것이 오늘 기관의 매수 포인트에서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수급 동향,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급 파이터 1라운드로 바로 돌입해 볼게요.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대결은요, 위메이드와 텔레칩스가 만났습니다. 같은 시점이지만 정말 상반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위메이드와 텔레칩스네요. 오늘만 두고 딱 보면요. 그렇죠. 일단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4분기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였었던 맞아요. 그 종목 중에 대표 주자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텔레칩스는 최근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지금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두 가지 컨셉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라는 거죠. 잘 가던 종목이 조정이 나왔을 때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그렇죠. 좋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쫓아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네.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칼날과 어떻게 보면 또 달려가는 그렇죠. 말에 올라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위메이드와 텔레칩스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기관의 선택, 텔레칩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번에는 좀 보이콧 선언을 좀 기관에게 하시더니 오늘 바로 또 기관의 손을 좀 들어주시네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조금은 공격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는 시세가 좀 나오는 종목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럼 위메이드는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앞으로 조정의 폭이 더 깊어질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3분기, 4분기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위메이드보다는 현재 지금 이제 네. 막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텔레칩스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기업이 뭐 위메이드가 좋고 나쁘고 텔레칩스가 좋고 나쁘고 이 이야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은 텔레칩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MCU를 지금 생산을 하고 할 준비를 지금 다 해놓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전방 산업 시장에서의 여전히 성장성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포커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 정도로 지금 수급 부진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산업인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MCU 생산하는 것이 성공이 돼서 완전히 완성품을 만들게 된다면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파일을 또 가지고 올 수 있는, 영향력을 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따라오는 실적은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텔레칩스를 말씀드릴 때 좀 알맞은 비유가 아닐 수는 있어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좀 비유하고 싶은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예요. 로봇 섹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네. 강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뭐 로봇 산업화 혹은 로봇 사업에 뭐 투자를 하겠다,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올라왔고, 그 이후에 LG도 로보티즈 로봇스타를 가지고 있고 현대도 로봇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 삼성전자도 앞으로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 M&A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굉장히 또 유진 로봇이라든지 휴림 로봇, 에브리봇 이러한 종목군들이 후보에 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텔레칩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가 CES에서 뭐 조만간에 좋은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텔레칩스는 또 시스템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뭐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M&A를 노려본다면 텔레칩스도 굉장히 좋은 후보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이제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에서 한번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 굉장히 강한 시세가 연이어 나타났기 때문에 텔레칩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조금 풀이해 보자면 로봇
관련주들의 다음 흐름, 다음 타자는 또 이쪽 그렇죠. 섹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텔레칩스는 근데 이제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할 것 맞아요. 같아요. 오늘 20%가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연 종가의 매수를 봐야 될지, 그리고 아니면 좀 기다리고 봐야 될지도 궁금할 것 같은데 먼저 가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기다렸다가 3시 15분 이후에 종가에 일단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내일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염두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아래 거래량이 이제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아마 이제 거래량 그래프 중에서 우뚝 지금 솟아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거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야말로 전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3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내려오게 된다면 오늘의 이제 상승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가격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거래량이 많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침 자막이 딱 가려버렸다는 거 이쪽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목표가 3만 원 바라보고 있고 일단 오늘 3시 15분 그리고 동시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에서 한번 매수하시는 것 생각해 보시고요. 손절가 18,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텔레칩스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급 파이터 2라운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라운드 파이트! 데브 시스터즈와 동국 SNC가 만났습니다. 네. 연관성을 못 찾기는 어렵지만 아까와 비슷한 대진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 4분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붙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리스트에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데브 시스터즈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다수의 게임주들의 조정의 폭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조금은 깊게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위메이드 말씀드린 것처럼 데브 시스터즈 굉장히 이제 테마의 힘, 섹터의 힘으로 이제 같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노려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 또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또 거래량이 붙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대진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종목군들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번 더 좀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투자자들이 봤을 때 참 기대감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동국 SNC는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요. 데브 시스터즈는 사실 NFT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정말 게임 실력으로만 주가 상승 맞아요. 이끌어내다가 NFT를 마지막에 딱 대미를 장식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 좀 아쉽기도 한데 이 두 종목의 승자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오늘 기관 2승 바로 챙겨주시네요. 네. 저번에 좀 결과가 안 좋았었나 봐요. 아닙니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 제가 공교롭게 지금 오늘 이 두 종목 게임주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좀 뉘앙스를 풍길 것 같은데 일단 뭐 가격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게임주들이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기보다는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 이제는 시장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냉정하게. 개인적으로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나올 만한 뉴스, 나올 만한 굉장한 긍정적인 뉴스들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테마의 힘, 섹터 힘보다도 개별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에 옥석 가리기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섹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 이제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풍력 발전할 때 그 가장 메인 센터의 그 기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업인데 결국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고 그쵸.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동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이 미국 시장, 국내 시장에서 다시 이제 풍력에 대한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에 동국 SNC의 수주 발주가 접수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난주 그리고 이제 12월 말 1월 초 어떠한 이야기들 좀 화두가 있었냐면 이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특히 EU에서도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좀 분류를 하면서 어제 얘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이 원전 에너지에 필요한 그 우라늄의 생산량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카자흐스탄이 반정부 시위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폭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발전을 지금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체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풍력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는 우리나라 지형에는 맞진 않지만 그래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 SNC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 최근 뭐 BBB 법안, 뭐 BBB라고 그렇죠. 얘기도 하는데요. BBB 법안 또 이번 달에 처리 결과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원전을 차치하더라도 네.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는데 네. 이 풍력의 더 메리트를 더 치우치게 더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은 테마적으로 보면 풍력 쪽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네.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풀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중국 제품만과의 이제 단가 적인 그렇죠. 경쟁이라든지 또 기업들에 대한 실적의 회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테마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풍력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 SNC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이번 달 안에 또 좋은 이슈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확인해 볼게요. 일단 동구 SNC 같은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정책주랑 엮이는 종목군들은 이러한 묘미가 좀 있죠. 시장의 방향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조용히 올라왔어요. 관심만 받으면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구 SNC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를 7,200원으로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5,500원으로 잡아드리는데 매수 타점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역시나 오늘 종가에 과감하게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7,200원까지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5,500원으로 제시한 동국 SNC입니다. 이어서 오늘 또 김태성 팀장의 이번 주 첫 공략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오늘 아까 이제 텔레칩스가 나왔었는데 텔레칩스의 버금가는 상승력 그리고 정말 많은 주주분들이 기다렸던 사막 콘텐서네요. 네, 제가 11월 달, 12월 달에 좀 드렸던 공략주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군들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군들 사실 이제 좀 공격적인 위치에서 한번 좀 트레이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서 뭐 반년 혹은 1년, 2년 좀 묵혀두자라는 컨셉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굉장히 좀 트레이딩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좀 컨셉을 말씀을 드려보면서 사막 콘덴서 오늘 한번 종가에 우리가 진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당연히 이제 MLCC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납품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또 반도체 수급,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풀리게 되면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니 당연히 MLCC의 수요도 그만큼 또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억눌려 왔던 수요가 이제 촉진이 되면서 이 MLCC의 가격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에 사막 콘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가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 보여준 게 거의 딱 1년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자뷰인가 싶기도 한데 자, 사막 콘덴서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아까 언뜻 들었을 때도 이제 종가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전고점 가격대를 좀 넘어서는 85,000원 가격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6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제 앞선 이제 텔레칩스하고 거의 유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는 종가에 대신 손절은 오늘의 시초 가격에 거의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손절가는 6만 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목표가 85,000원 전고점 위치입니다. 손절가 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수급파이터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